이란이 미사일 200발 발사를 2시간 앞두고 스스로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군부 전체를 오열하게 만든 건 한국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이란의 30년 미사일 전력을 하룻밤에 고철로 만들어 버린 한국의 방패, 그리고 미사일을 만드는 원자재까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란 군부에 무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보다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를 소개해야겠군요. 제 이름은 다리우시 솔레이마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군사전략위원입니다. 혁명수비대 준장 출신으로 30년간 탄도, 미사일 작전을 총괄해왔어요. 미사일의 탄도 무게부터 대기권 재진입 각도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숫자만이 저의 유일한 언어였죠. 그런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공습 취소를 건의한 사람입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이란의 자존심을 제 손으로 내려놓은 거였어요. 왜 그랬는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테헤란 대통령궁 지하 14m 최고국가안보회의 전략상황실에 비상 소집이 걸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궁 정원의 분수대 아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를 지나 철제, 방폭문 3개를 통과해야 도달하는 곳이었습니다. 벽면 두께만 1.8m,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도 뚫지 못하도록 설계된 콘크리트 요새였죠. 저는 그 방폭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30년간 미사일 궤적을 계산하면서 손이 떨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가죽 서류 가방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제 손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방폭문이 열렸습니다. 쿵! 유압 장치가 작동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지하 벙커 특유의 금속 냄새와 환기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조한 바람이 콧속을 찔렀습니다. 상황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12명의 안보회의 위원과 군 수뇌부가 긴 마호가니 탁자 양쪽에 도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군복 위에 계급장과 훈장에 반사되어 번쩍거렸어요. 탁자 끝 벽면에는 가로 4m짜리 대형 전술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성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삼각형 200개가 이란 남부 해안을 따라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미사일 200발의 현재 위치였습니다. 삼각형 끝이 전부 서쪽을 향하고 있었죠. UAE를 겨냥한 화살촉들이었습니다. 스크린 한 귀퉁이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21,433점 발사까지 2시간 14분 33초. 빨간 숫자가 1초씩 줄어들 때마다 상황실 안에 긴장이 한 톤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탁자 건너편에서 시선이 날아왔어요. 차갑고 습한 시선이었습니다. 레자 타브리지. 정보부 해외공작국장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경멸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레자는 항상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의 목을 조르는 사내였거든요. 정보부에서 20년간 해외 공작을 총괄하면서 적보다 아군을 더 많이 제거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어요. 저는 레자의 시선을 무시하고 지정 좌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가방을 탁자 아래에 내려놓았어요. 안에 든 서류 뭉치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정면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군화 소리가 마오가니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한 발짝마다 바닥이 울렸어요.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산 모타하리,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별명은 사막의 도살자. 이란 이라크 전쟁 시절 최전방에서 미사일 발사 버튼을 직접 눌렀던 남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손가락은 한 번도 발사 버튼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30년간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을 키워온 장본인이었죠. 키 190에 어깨가 떡 벌어진 체구, 눈 아래 깊이 펜주름 사이로 광기가 서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산이 탁자 상석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상황실 벽을 타고 돌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원 아시겠지만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하산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채웠어요. 낮지만 벽면을 긁는 것 같은 거친 음색이었습니다. 작전명 불의 심판.
샤하브 마이너스 세계량형 120발, 가드르 마이너스 110 중거리 탄도탄 50발, 파테 하이퍼소닉 활공탄 30발, 총 200발을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와 아부다비 핵심 인프라에 동시 투사합니다. 하산이 손짓하자 부관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대형 스크린의 위성 지도 위로 붉은 궤적선 200개가 일제히 그려졌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출발한 선들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UAE 해안의 부채꼴로 쏟아지는 모양이었어요. 마치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탁자 위로 몸을 기울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장성들의 눈에 붉은 궤적선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지시봉으로 UAE 해안을 가리켰습니다. 1차 파상. 샤하브 마이너스 320발이 고각탄도로 진입합니다. 적 방공망의 요격 미사일 재고를 전부 소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패트리어트 한 발 가격이 70억 원입니다. 120발을 막으려면 최소 240발의 요격탄이 필요해요. 미국이 UAE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요격탄 전체 재고가 300발 미만입니다. 1차 파상이 끝나면 적의 주머니는 바닥나요. 하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가 드러났습니다. 2차 파상. 가드르 마이너스 110 신발이 적 방공망이 비어버린 하늘로 들어갑니다. 요격탄을 다 써버린 패트리어트는 눈뜬 장님이에요. 알다프라 공군기지 활주로 3개와 경납고 12개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하산이 스크린의 공군기지 위성 사진을 확대했어요. 경납고 위에 붉은 X 표시가 하나씩 찍혀나갔습니다. 3차 파상. 파테 하이퍼소닉 30발. 음속 8배 활공탄이에요. 지구상 어떤 방공 체계도 이 속도를 잡지 못합니다. 아부다비 항만 시설과 석유 터미널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산이 지시봉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하산이 상황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12명의 얼굴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세계 최강이라고들 하죠. 하산의 콧방귀가 터졌어요. 우리가 직접 증명했습니다. 2달 전 사우디 유전시설 공격 기억하시죠? 패트리어트 PAC-3 8발 중 5발이 빗나갔어요. 요격률 37%. 세계 최강이라는 미제 방공망이 우리 포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아. 그때 미국 놈들 얼굴이 볼만했지.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산이 2 주먹을 탁자 위에 짚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늘 밤 우리 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은 중동에서의 군사적 위신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패트리어트가 뚫리는 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위대한 페르시아의 미사일 앞에서 미국의 방패가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장면을요. 하산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전쟁광. 30년 전 전장에서 돌아온 뒤로 한 번도 그 불꽃이 꺼진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사까지 2시간. 최종 결제만 남았습니다. 하산이 서류를 밀어 탁자 중앙으로 보냈어요. 안보보좌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보보좌관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상황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12개의 고개가 일제히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하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레자의 입꼬리가 다시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발사 결제 전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가죽 가방을 탁자 위로 올렸어요.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찰칵. 금속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어요.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대신 혁명수비대 정보국의 급비 인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UAE 방공망 최신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검토하시기 전에 발사 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 아래 주름이 깊어지면서 광기 서린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솔레이마니, 지금 뭘 하는 거야? 하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낮아질수록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부하에게 총구를 겨누기 직전에 나오는 톤이라고 들었어요. 사령관님, 저도 이 작전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랍니다. 하지만 적의 방공망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변수를 무시하고 발사하면 200발 전부가 허공에서 불꽃놀이로 끝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산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쿵. 마호가니가 울렸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따위가 우리 200발을 막는다고?
방금 내가 데이터를 보여줬잖아. 요격률 37%짜리 종이 방패가 뭘 막겠다는 거야.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간 데이터 앞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을 한 목소리였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패트리어트가 아니라니. 그럼 뭔데? 위원들의 시선이 제 손에 든 서류 뭉치로 쏠렸습니다. 하산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야? 아니면 다비드 슬링? 다 분석 끝난 물건들이잖아. 한국의 천궁투입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하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향해 웃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국, 하하하. 한국이라고? 아시아 구석에서 미국 뒤에 숨어서 조립이나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만든 장난감이 우리 샤아브를 막는다고? 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어요.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탁자 건너편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어요. 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울수록 독이 진한 사람이었죠. 솔레이마니 위원님, 한국이요? 저는 레자의 눈을 바라봤어요. 검은 눈동자 안에서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도 없고 미군 28,000명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방산 기술이라고 해봐야 미국 부품을 조립해서 포장지만 바꿔붙이는 수준이에요. 그런 나라의 방공 체계를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레자가 잠깐 말을 끊고 상황실을 둘러봤어요. 다음 한마디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혹시 한국 쪽에서 무슨 연락이라도 받으신 건 아니겠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레자의 입에서 나온 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어요. 로비를 받았냐는 암시, 배신자가 아니냐는 낙인찍기였죠. 정보부 해외공작국장이 공개석상에서 충성을 의심하면 그건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1초 전까지 동료의 눈빛이었던 것이 경계와 의심의 눈빛으로 변했어요. 레자의 한마디에 저는 이 방 안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하산이 웃음을 거두고 팔짱을 꼈어요. 시선이 칼날처럼 제 얼굴을 베었습니다. 솔레이마니, 내가 30년 전 전장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적 앞에서 주저하는 놈은 아군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발사 2시간 전에 적의 장난감 타령을 하면서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거라고. 하산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미사일이야.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적의 폭격 속에서 발사대를 지키다 순직하신 분의 유산이라고. 그 미사일을 한국 깡통 따위 때문에 멈추자고. 이건 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산이 아버지를 끌어냈어요. 30년 전 전장에서 미사일 발사대 옆에 서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아버지. 아들아, 언젠가 우리 미사일이 세계를 떨게 할 것이다. 그 유언이 제 귀에서 울렸습니다. 하산은 그 유언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짓밟으려 한 겁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데이터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의 사람입니다. 감정이 숫자를 이겨서는 안 돼요. 3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의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아버지의 미사일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미사일을 고철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하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고철이라고? 네. 이 보고서를 무시하고 발사하시면 200발 전부가 사막 위 불꽃놀이로 끝납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하룻밤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산의 이마에 핏줄이 솟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레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보시죠. 발사까지 1시간 52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로 작전을 지연시키는 건 사보타주에 해당합니다. 군사 재판감이에요. 군사 재판. 레자가 두 번째 독을 뿌렸습니다. 로비 의혹 다음은 사보타주. 제 목에 올가미가 하나씩 조여오고 있었어요. 안보 보좌관이 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쪽을 바라봤어요. 솔레이마니 위원, 발언 시간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짧게 하시오.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보 보좌관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하산 쪽에 기울어 있었어요. 이 방 안에 12명 중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첫 장의 제목이 형광등 아래 드러났습니다. 천궁투 방공 체계 실전 요격 분석 보고서. 급히. 하산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깡통 분석서를 급비로 올렸다고? 웃기는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끝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 서류 안에 있는 숫자들이 해줄 겁니다. 98이라는 숫자가요. 스크린 한 귀퉁이에서 카운트다운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14,917점 빨간 숫자가 1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발의 미사일이 지하 사일로에서 표적 좌표를 먹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미사일들의 운명이 제 다음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아버지의 유언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미사일이 세계를 떨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를 떨게 만든 건 우리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방패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야 했어요. 증명하지 못하면 200발이 날아가고 이라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는 서류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숫자로 가득 찬 표가 형광등 아래 빛났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만큼은 30년간 단련된 데이터맨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그 물건이 왜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무섭고 왜 이 방 안의 모든 계산을 뒤집어 엎는지를요. 의원님들께서 천궁투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서류 뭉치의 첫 번째 분석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어요. 스크린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4,722점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두르면 질판이었습니다. 숫자는 차분할 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거든요. 천궁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공 시스템이에요. 최대 사거리 50km, 요격고도 20km, 360도 전 방위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하산이 팔짱을 풀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어요. 카탈로그나 읽어주려고 시간을 달라고 한 거야? 사거리 50km? 패트리어트 PAC-3가 90km인데 한국 깡통은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거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위원들 사이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하산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숫자가 크면 강한 거고 작으면 약한 거라는 직선적 사고. 전장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의 한계였어요.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거리만 보면 패트리어트가 앞서요. 저는 일부러 인정했어요. 상대의 논리를 먼저 수용하고 뒤집는 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산의 눈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가격 따위에 관심 없는 전쟁광이었지만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70억 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또렷하게 발음했어요.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막기 위해 보통 요격탄 두 발을 사용합니다. 한 번 요격에 140억 원이 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하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미국 놈들이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천궁투 요격탄 한 발 가격은 18억 원입니다. 패트리어트의 4분의 1이에요. 레자가 끼어들었어요. 부드럽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라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레자의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건 이란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어요. 레자의 독이 또 한 방울 떨어진 겁니다. 한국 무기가 싸다는 사실을 열등함의 증거로 바꿔버린 거였죠. 저는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3초, 5초, 충분했습니다. 싸구려가 실전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보시겠습니까? 웃음이 멈췄어요. 저는 서류 뭉치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 하나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스크린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로 탁자 위에 엎어놓았어요. 카드를 너무 빨리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스크린에 위성 지도를 가리켰어요. UAE 해안에 파란색 원 두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 남쪽이었어요. 현재 UAE에 배치된 천궁투 포대는 2개입니다. 포대 하나에 발사대 사기, 발사대 하나에 요격탄 8발.
총 64발의 요격탄이 대기하고 있어요. 하산이 비웃었어요. 겨우 64발. 우리 200발 앞에서 64발이 뭘 하겠다는 거야.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산수잖아.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령관님, 전쟁은 산수가 아닙니다. 야구에서도 타율 3할이면 최고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몇 발을 쏘느냐가 아니라 몇 발이 명중하느냐입니다. 하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광의 자존심이 그 불안을 눌러버렸어요. 그래. 그럼 그 한국 깡통의 명중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봐. 내가 직접 까주지. 저는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엎어놓았던 서류를 뒤집었어요. 부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워 주십시오. 부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대형 스크린의 위성 지도 옆에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표 하나가 떠올랐어요. 2개의 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미국 국기, 오른쪽에 한국 국기. 그 아래로 숫자들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시봉을 들었어요. 왼쪽 열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달 이란이 감행한 1차 보복 미사일 공격 당시 패트리어트 PAC-3의 실전 기록입니다. 왼쪽 열의 숫자들이 형광등 아래 빛났어요. 교전 환경, 탄도 미사일 42발 대상, 요격 시도 38회, 요격 성공 21회, 추적 이탈 9회, 유인탄 5임 8회, 실전 요격률 55%. 저는 숫자를 하나씩 짚으며 읽었어요. 55라는 숫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이 숫자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산이 씩 웃었어요. 거봐. 패트리어트가 55%밖에 안 된다고. 내가 뭘 했어. 미국제 방공망은 우리 포화 앞에서 종이장이라니까. 맞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종이장이에요. 저는 하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봉을 오른쪽 열로 옮겼어요. 하지만 이건 종이장이 아닙니다. 오른쪽 열. 한국 국기 아래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전장, 같은 미사일을 상대한 천궁2의 실전 기록입니다. 교전 환경,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대상, 요격 미사일 발사 62발, 요격 성공 61발, 실전 요격률 98%. 상황실이 진공 상태가 됐어요. 98이라는 숫자가 공기를 빨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3초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산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굳어버린 표정이었어요. 98이라는 숫자를 처리하는데 그 자존심 높은 뇌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레자의 팔짱이 풀렸어요. 손이 탁자 위로 내려왔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스크린의 숫자를 훑고 있었어요. 저는 지시봉으로 두 숫자를 동시에 가리켰습니다. 같은 하늘입니다. 같은 날, 같은 전장에서 같은 이란 미사일을 상대했어요. 미국제는 55%, 한국제는 98%. 차이가 보이시죠? 하산이 먼저 반응했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작이야. 하산의 목소리가 천장을 때렸어요. 한국이 흘린 선전용 숫자잖아. 실전 데이터를 98%로 부풀리다니. 초등학생도 안 속을 거짓말이야. 레자가 즉각 가세했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레이마니 위원님, 이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한국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복사해 오신 겁니까? 레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칼날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출처를 공격해서 데이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수법이었죠. 정보부 공작국장이 2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 반박은 상대가 지칠 때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하산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레자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황실의 다른 위원들은 시선을 스크린과 저 사이에서 오가며 판세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에서 두 번째 묶음을 꺼냈어요. 표지에 혁명수비대 정보국 인장과 함께 다른 인장이 하나 더 찍혀 있었습니다. 이란 군사 위성 감시국의 급비 마크였어요. 이건 한국이 공개한 자료가 아닙니다. 하산의 눈이 그 인장 위에 고정됐어요. 지난달 교전 당시 우리 정보위성 누르마이너스 4가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촬영한 적외선 열영상 데이터입니다.
우리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요격되는 순간까지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부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위성 영상 파일을 띄워 주십시오. 부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적외선 열영상이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밝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래쪽에서 위로 솟구치는 밝은 점이 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가다가 궤도 정점에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화면 왼쪽 아래에서 또 다른 밝은 점이 치솟았어요. 하산이 비웃던 한국의 천궁2 요격탄이었습니다. 속도가 달랐어요. 우리 미사일보다 빠른 궤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두 점이 만났어요. 섬광이 터졌습니다. 우리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여른적이 스크린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직접 충돌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천궁2는 파편 파쇄 방식이 아니라 히트 투 킬, 직접 충돌 방식입니다. 요격탄이 표적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파괴해요. 빗나가면 2차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62발 중 61발이 직접 충돌에 성공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두 번째 미사일이 올라갔습니다. 또 요격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밝은 점이 올라갈 때마다 아래에서 또 다른 점이 치솟아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단조로울 만큼 반복되는 요격 성공이 스크린을 채웠어요. 위원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위성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선전도 아니고 미국의 정보 조작도 아니에요. 우리 위성이 우리 눈으로 직접 찍은 우리 미사일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산이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일어섰을 때의 기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탁자 중간쯤에 앉아있던 파르하드 카제미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기술정보분석관이었어요. 48살, 이 방에서 가장 젊은 위원이었습니다. 파르하드가 고개를 들었어요. 위원님, 이 위성 데이터의 타임스탬프와 궤도, 좌표를 제가 교차 검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르하드가 태블릿에서 누르마이너스 4 위성의 촬영 로그를 불러왔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30초쯤 지나자 파르하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치합니다. 파르하드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촬영 시각, 궤도 좌표, 열복사 패턴 전부 누르마이너스 4 원본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조작이 아니라는 확인이 이 방에서 가장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분석관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하산이 파르하드를 노려봤어요. 너도 겁먹은 거냐? 한국 깡통 숫자 하나에 벌벌 떠는 게 이런 군인이야. 파르하드는 하산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떨지 않았어요. 사령관님, 저는 겁먹은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한 겁니다. 저의 임무는 데이터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숫자를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산의 주먹이 탁자 아래에서 쥐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성 영상이 스크린에서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미사일이 하나씩 공중에서 부서지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했거든요. 데이터의 출처를 공격하는 전략이 실패했으니 다른 각도가 필요했어요. 솔레이마니 위원님, 데이터가 진짜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레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독사가 전략을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을 놓치고 계세요. 그건 지난달 공격이었습니다. 42발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200발을 동시에 쏩니다. 42발 상대로 98%가 나왔다고 200발 상대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듯한 반박이었어요. 위원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모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논리. 전장에서 통용되는 상식이었거든요. 저는 기다렸던 반박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타브리지 국장님. 저는 레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레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온 걸 눈치챈 거였죠. 그래서 포화 공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우리 정보국 슈퍼컴퓨터로요.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떠올랐어요. 가로축의 발사 미사일 수, 세로축의 예상 요격률. 곡선 2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 선이 패트리어트입니다. 미사일 신발까지는 요격률 55%를 유지하지만
100발을 넘기면 급격히 떨어져요. 150발 이상이면 30% 아래로 내려갑니다. 포화의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에요. 하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진작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실이었을 거예요. 하산은 패트리어트의 약점을 파고들어 포화 전술을 설계한 장본인이니까요. 붉은 선을 보시죠. 천궁2입니다. 붉은 곡선은 달랐어요. 미사일 50발에서 98%, 100발에서 96%, 150발에서 93%, 200발에서도 91%였습니다. 곡선이 거의 수평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30년간 전장에서 피를 봐온 사막의 도살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걸 본 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패트리어트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추적합니다. 다수의 미사일이 동시에 접근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 대응해야 해요. 그 순차 처리 과정에서 빈틈이 생깁니다. 저는 붉은 곡선을 가리켰어요. 천궁2는 다릅니다. 360도 전 방위 동시 교전이 가능해요. 다기능 레이더가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요격탄을 각각의 표적에 동시 유도합니다. 포화 공격이 들어와도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100발이 날아오든 200발이 날아오든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 하나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렇다면 포대 2개의 64발로 200발을 전부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64발로 200발을 전부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천궁2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의 위성 지도를 가리켰어요. UAE 해안의 파란 원뿐 아니라 초록색 삼각형, 노란 마름모가 추가로 찍혀 있었습니다. 천궁2 2개 포대 외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 4개 포대, 이스라엘의 에로우 체계가 다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에로우가 1차 요격하고 중고도에서 천궁2가 2차 요격하고 저고도에서 패트리어트가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시봉으로 세 층을 순서대로 가리켰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천궁2입니다. 에로우는 수량이 제한적이고 패트리어트는 55%짜리 종이 방패예요. 이 다층 방공망에서 실제로 적의 미사일을 잡아먹는 허리가 천궁2입니다. 98%짜리 허리가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최종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발사 미사일 200발 중 다층 방공망 통과 예상 수량. 최선 시나리오 3발, 최악 시나리오 11발, 중앙값 6발. 200발을 쏴서 겨우 6발이 빠져나갑니다. 그 6발이 정확히 목표물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CEP, 그러니까 원형 공산오차를 감안하면 실제 타격 성공은 2발에서 3발입니다. 저는 하산을 바라봤어요. 사령관님, 200발 쏴서 3발 명중입니다. 그 3발로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까? 하산이 이를 악물었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숫자 앞에서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었거든요. 레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앉은 채로 다리를 꼬고 느긋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독사의 여유였어요. 솔레이마니 위원님,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컴퓨터가 뱉어낸 숫자로 전장을 예측할 수 있다면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레자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죠. 천궁2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버리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 왜 한국 무기로 갈아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천궁2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레자의 질문에 위원 2~3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논리.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레자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겁니다. 타브리지 국장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버리지 않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겁니다. 레자의 눈이 좁아졌어요. 미국의 방산 체계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라는 2개의 거대 군수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미국 의회에 매년 수천억 원의 로비를 합니다. 패트리어트가 실전에서 55%짜리 종이 방패라는 걸 미국 국방부도 알아요. 하지만 패트리어트를 폐기하면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폭락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미국 의원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군사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무기 선택을 결정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레자의 입이 닫혔어요. 정보부 해외공작국장으로서 미국의 군산복합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왕실들은 다릅니다.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어요. 로비에 끌려다니는 미국 의회와 달리 중동 왕실은 생존이 걸린 선택을 해요. 자기 궁전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막아줄 무기를 고르는 겁니다. 그들이 뭘 골랐는지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중동 방산 계약 현황이 떠올랐어요. UAE 천궁투 10개 포대, 계약 금액 5조 원. 사우디아라비아 천궁투 10개 포대, 계약 금액 5조 3천억 원. 이라크 천궁투 8개 포대, 계약 금액 4조 2천억 원. 합계 14조 5천억 원.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14조 5천억이라는 숫자가 천장에 부딪혀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의 실전 요격률은 2배. 중동 왕실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피를 흘려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궁전을 지켜줄 방패를 고를 때 로비가 아니라 생존 확률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파르하드가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패트리어트를 걷어내고 천궁투로 교체한다는 건 미국과의 방산, 동맹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 의미가 맞습니다. 상황실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사우디가 미국 무기를 버렸다는 건 중동 지정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이란에게 익숙한 질서, 미국이 중동의 보안관 역할을 하는 구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사우디의 하늘도 한국이 지키는 건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방공 체계, 파란색이 지상 장비, 초록색이 해상 장비였어요. 중동을 보시죠. UAE, 사우디, 이라크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카타르와 바레인에는 점선으로 된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협상 중이라는 표시였죠. 중동은 시작일 뿐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지도가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폴란드에 파란 점과 초록 점이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도 파란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했습니다. 계약 후 4개월 만에 첫 전차를 인도했어요. 하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방공 이외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전차는 하산의 전문 분야이기도 했거든요. 4개월이요? 위원 하나가 되물었어요. 네, 4개월입니다. 비교 대상을 말씀드리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폴란드 초도 인도 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4년 뒤입니다. 한국이 4개월 만에 전차를 굴릴 때 독일은 서류 작업도 끝내지 못한 상태예요. 7년 차이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파르하드가 태블릿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K9 자주포 데이터도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9 자주포 212문을 3년 4개월 만에 완납했습니다. 연간 50대 이상 생산 속도예요. 미국의 어떤 방산 업체도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차와 자주포는 하산이 30년간 상대해온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의 생산 속도에서 한국이 미국과 독일을 압도한다는 사실이 전쟁광의 세계관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산은 쉽게 꺾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공이랑 전차랑 무슨 상관이야. 하산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오늘 논의는 우리 미사일 공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야. 전차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지 마. 사령관님, 전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응수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방산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레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은 무기를 하나씩 파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해요. 저는 스크린에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서 요약을 띄웠어요. 폴란드 계약의 핵심 조항을 보시면 100% 현지 생산 및 정비 허브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만 판 게 아니에요. 폴란드 땅 위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 라인을 이식하고 정비 허브를 구축하고 부품 공급망까지 전부 깔아줬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 이식이라는 개념은 이 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한번 한국 시스템이 깔린 나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지 보수, 부품 호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전부 한국 체계에 종속돼요. 미국제나 독일제로 갈아타려면 공장을 뜯어내고 교범을 다시 쓰고 인력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비용만 수십조 원이 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레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다리를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독사가 사냥 자세를 취한 겁니다. 솔레이마니 위원님, 한국 방산이 잘 팔린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레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게 오늘 밤 공습과 무슨 상관입니까? UAE에 전차를 팔았든 자주포를 팔았든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걸 막지는 못하잖아요. 방공 체계 2개 포대면 끝이에요. 추가 포대가 배치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산이 기세를 되찾았어요. 맞아. 지금 쏘면 된다고. 시간 끌면 끌수록 적의 방어가 강화되는 거잖아. 지금 당장 발사 결제를 해야 해.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11,245점, 1시간 12분. 시간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레자가 또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거든요. 타브리지 국장님, 추가 포대 배치 전에 먼저 쏘면 된다고 하셨죠? 레자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밤 200발을 쏴서 실패하면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레자의 입이 닫혔어요. 미사일 200발은 우리 전체 실전 배치 탄두의 40%입니다. 오늘 밤 200발을 쏘고 실패하면 남은 건 300발이에요. 그런데 UAE는 이미 천궁투 추가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한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우디도 10개 포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스크린에 타임라인 차트를 띄웠어요. 6개월 뒤면 중동에 한국의 방공포대가 총 38개 배치됩니다. 오늘 200발을 쏴서 실패하면 6개월 뒤에는 남은 300발로도 뚫을 수 없는 철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밤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밤 실패하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황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영원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마오가니 탁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위원들의 얼굴에서 전쟁의 열기가 식고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산의 주먹이 탁자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미사일 전력이 6개월 안에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현실 앞에서 전쟁광의 광기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공보다 더 무서운 것. 한국이 이란의 목을 쥐고 있는 진짜 이유를요. 여기까지는 방공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묶음을 꺼냈어요. 이 묶음은 두께가 달랐습니다. 다른 서류의 3배였어요. 표지에는 혁명수비대 정보국 인장 외에 이란 산업광물부의 직인이 추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방공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두꺼운 서류 묶음 위에 모였어요. 여러분, 안티몬이라는 광물을 아십니까? 침묵이었어요. 미사일과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찬 이 방에서 광물 이름은 생뚱맞게 들렸을 겁니다. 안티모니는 우리 미사일의 심장입니다. 탄도 미사일 탄두의 철갑 관통자에 들어가는 핵심 합금 소재예요. 이게 없으면 탄두가 목표물에 부딪혔을 때 두부처럼 부서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간 투시 장비의 적외선 감지 소자, 정밀 유도 장치의 전자 부품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하산의 눈이 커졌어요. 미사일 탄두 소재라는 말에 비로소 관심을 보인 겁니다. 우리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안티모니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형을 강조했어요. 레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감을 잡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보부 수장답게 중국의 전략 광물 통제에 대한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중국이 지난해 가을부터 안티모니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제로 시작했다가 올해 초부터 사실상 수출 금지로 전환했어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이란의 안티모니 수입량 추이였습니다. 지난해 가을을 기점으로 곡선이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 미사일 공장의 안티모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4개월분입니다. 숫자가 상황실에 떨어졌어요. 4개월, 120일. 그 뒤에는 미사일 탄두를 만들 재료가 바닥나는 겁니다. 하산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미사일의 심장이 멈춘다는 뜻이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미사일 전력이 재료 부족으로 고철이 되는 상황. 전쟁광에게 이것보다 끔찍한 악몽은 없었을 겁니다. 하산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국에서 못 사면 다른 데서 사면 되잖아. 러시아든 북한이든 어디서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계 안티모니 생산량의 63%가 중국입니다. 나머지는 타지키스탄, 미얀마, 러시아 등에 분산되어 있지만 이 나라들의 생산량을 전부 합쳐도 우리 수요를 채울 수 없어요. 게다가 러시아도 자국 군수 산업용으로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서 수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하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사막의 도살자가 다급한 목소리를 낸 건요.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기업 로고 하나가 화면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안티모니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지구 위에 하나 존재합니다. 로고 아래 사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코리아 징크, 고려아연. 한국 기업입니다. 하산의 입이 벌어졌어요. 레자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고려아연은 세계 유일의 아연, 연, 동통합 재련 공정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공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회수해요. 99.95% 순도의 무기급 안티모니를 생산할 수 있는 비중국 기업은 지구상에 이곳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했어요. 미국 상무장관이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 딜이라고 공개 발언까지 했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 사진이 떠올랐어요. 위원들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록 그러먼. 이 군수업체들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만들려면 안티모니가 필요합니다. 그 안티모니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비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에요. 저는 하산을 바라봤어요. 미국의 군수산업이 한국 기업의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국의 광물 없이는 총알 한 발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이에요. 하산의 눈이 흔들렸어요. 광기 뒤에 감춰져 있던 불안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레자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건 미국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란과 한국의 광물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레자를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우리가 안티모니를 구하려면 어딘가에서 사와야 합니다. 중국이 막았어요. 러시아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고려아연을 통한 우회 수입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밤 UAE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자의 눈동자가 멈췄어요. 한국이 UAE에 천궁투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UAE를 공격하면 한국의 고객을 공격하는 셈이에요. 한국이 이란에 우호적일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고려아연이 우리에게 안티모니를 팔아줄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가 돼요.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사일 200발을 쏘면 98%가 요격되어 3발만 떨어집니다. 3발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게다가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4개월 뒤에 미사일 공장이 멈춥니다. 안티모니가 끊기면 새 미사일을 만들 수도 없고 기존 미사일을 정비할 수도 없어요. 30년간 쌓은 미사일 전력이 1년 안에 전부 고철이 됩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숫자로 단련된 손이 마침내 할 일을 마친 거였어요. 사령관님, 이래도 발사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하산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등이 등받이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주저앉는 몸이었어요. 30년간 전장을 누빈 사막의 도살자가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레자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숨기려는 거였습니다. 20년간 해외 공작을 총괄하며 적보다 아군을 더 많이 제거해온 독사가 처음으로 독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표정이었어요.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418점 54분. 미사일 200발이 지하 사일로에서 표적 좌표를 먹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방 안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분 전까지 전쟁의 열기로 들끓던 상황실이 지금은 공포와 계산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12명의 위원 중 8명의 시선이 제 서류 뭉치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스크린에 98이라는 숫자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산과 레자만이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처음의 기세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경파가 무너져도 최종 결정은 안보보좌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보좌관은 아직 침묵하고 있었어요. 펜을 탁자 위에 놓은 채로 스크린과 저와 하산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필요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한 발이요. 저는 가죽 가방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30년 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옆이었어요. 군복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미사일 발사대의 철제 프레임에 한 손을 얹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위원들의 시선이 바랜 사진 위로 모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는 혁명수비대 미사일 개발단의 기술 장교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적의 폭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대를 조립했어요. 부품이 부족하면 트럭 폐차장에서 볼트를 주워왔고 설계도가 없으면 맨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이 방 안의 군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는 법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들의 원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30년간 숫자를 읊으며 한 번도 갈라진 적 없던 목소리가 이 대목에서만은 떨렸습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기 직전이었어요. 들것 위에 누운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미사일이 언젠가 세계를 떨게 할 것이다. 내가 못 보더라도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저는 사진을 들어 스크린 옆에 세워놓았어요. 바랜 사진 속 아버지의 웃음과 스크린 위에 98이라는 숫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유품은 이 사진 한 장과 미사일 발사 궤적이 빼곡히 적힌 노트 한 권뿐이었습니다. 하산의 표정이 변했어요. 광기도 분노도 아닌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하산 역시 이란 이라크 전쟁의 참전 용사였거든요. 같은 사막에서 같은 폭격을 맞으며 살아남은 세대였어요. 전우의 아버지 이야기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 깊이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30년간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세계를 떨게 만드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요. 혁명수비대에 입대한 것도 30년간 미사일 궤적을 계산한 것도 전부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98이라는 숫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방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든 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아버지도 이름을 몰랐을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상황실에 신음 같은 탄식이 흘렀어요. 누군가 고개를 떨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한번 보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감정의 시간은 끝이었어요. 다시 숫자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날려야 했거든요. 저는 하산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도살자는 고개를 숙이고 탁자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하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발을 쏘면 98%가 요격됩니다. 고작 3발에서 4발이 빠져나가요. 그 4발로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까? 하산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달거렸지만 대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4발로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4발로 아부다비 항만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4발로 미국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문장마다 한 박자씩 끊었어요. 숫자가 못을 박듯 하나씩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4발을 쏜 대가로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4개월 뒤에 미사일 공장이 멈춥니다. 안티모니가 끊겨요. 새 미사일도 못 만들고 기존 미사일 정비도 못합니다. 1년 안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 전체가 고철 더미로 변합니다. 저는 탁자 위에 두 손을 짚었어요. 사령관님,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만든 미사일을 고철로 만드실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미사일을 지키려면
오늘 밤 발사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하산의 주먹이 풀렸어요. 탁자 위에 펼쳐진 손바닥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도살자의 손이었어요. 30년간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했던 손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벌어져 있었습니다. 레자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위원님, 아버지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만 감정으로 전략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레자를 바라봤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국장님. 숫자입니다. 요격률 98%, 관통 예상 3발, 안티모니 재고 4개월. 전부 숫자예요. 감정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데이터입니다. 레자의 입이 닫혔어요. 마지막 독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적보다 아군을 더 많이 제거해온 독사가 독을 다 써버린 채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당기는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인 지하 벙커에서 땀에 젖은 셔츠 깃이 형광등 아래 번들거렸어요. 안보 보좌관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펜을 탁자 위에 놓은 채 경청만 하던 대통령 직속 수석안보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스크린을 올려다 봤어요.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841점, 38분. 그 옆에 98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안보 보좌관이 탁자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사 결제 서류를 끌어당겼어요. 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명을 하려는 건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펜촉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위에 굵은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대각선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X 표시였어요. 작전명 불의 심판을 취소합니다. 안보 보좌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떨어졌어요. 낮지만 흔들림 없는 선고였습니다. 하산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소리가 벙커 벽을 타고 울렸어요. 겁쟁이들! 하산의 목소리가 천장을 때렸습니다. 핏줄이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번져 있었어요. 한국 깡통 따위에 겁먹고 공습을 취소한다고? 이건 항복이야. 30년간 쌓은 이란의 자존심을 한밤중에 내다 버리는 거라고. 하산이 탁자를 두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쿵쿵. 마오가니가 갈라질 기세였습니다. 아버지를 팔아먹는 건 내 쪽이야, 솔레이마니. 아버지의 미사일을 쏘지도 못하게 막는 놈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우는애. 하산의 사대질이 제 얼굴을 향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끝이야. 적 앞에서 무릎 꿇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야. 하산이 군모를 집어들고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군화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마오가니 위에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들어올 때와 같은 리듬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들어올 때는 정복자의 발걸음이었고 나갈 때는 패배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방폭문이 열렸어요. 하산이 문지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상황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12명의 위원과 스크린에 98이라는 숫자와 탁자 위에 바랜 사진을 눈에 담았어요. 기억해둬. 하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오늘 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기억해둬. 이란이 아시아의 깡통 나라한테 무릎 꿇은 밤이야. 이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건 여기 있는 너희들이야. 하산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방폭문이 닫혔습니다. 쿵. 유압 장치가 작동하며 철문이 맞물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사막의 도살자가 사라진 뒤에도 군화 소리의 잔향이 벽면을 타고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레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자에 기대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독사가 독을 전부 토해낸 뒤의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스크린에 카운트다운 시계를 가리켰어요. 정지시키십시오. 부관이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00317에서 숫자가 멈췄어요. 빨간 숫자가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200발의 미사일이 발사 명령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상황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 천장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아올린 이란의 미사일 자존심이 한밤중에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사막의 발사대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군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만들겠다던 아버지. 아버지가 꿈꾸던 그 미사일은 완성됐습니다. 200발이나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200발이 날아가지도 못하고 지하 사일로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만든 미사일을 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핵폭탄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방패가 너무 완벽해서 우리 미사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든 나라가 우리 미사일의 심장까지 쥐고 있었어요. 한국을 건드리면 미사일을 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전부 끝입니다.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잠금 장치를 닫았어요. 찰칵,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2시간 전에 이 가방을 열었을 때와 같은 소리였어요. 시작과 끝이 같은 소리였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회의 내용은 최고 기밀로 분류합니다. 이 방에서 나온 그 어떤 정보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이란 군부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부대 장교들 사이에서, 혁명수비대 막사에서, 정보부, 복도에서 속삭임이 번졌어요. 한국에 대한 무서운 소문. 미국보다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미사일 200발을 한 방에 무력화시킨 나라. 미사일을 쏘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만드는 것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나라.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이란의 군사력 자체가 소멸한다고. 그 소문의 정체를 오늘 여러분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 미사일 궤적을 계산해 온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방패를 만들면서 동시에 적의 무기를 만드는 원자재까지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격과 방어와 자원을 동시에 장악한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미사일이 세계를 떨게 할 거라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세계를 떨게 만든 건 이란의 미사일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만든 한국의 방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란의 미사일 200발을 멈춰 세운 건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최강국의 군수산업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